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은데요. 오늘은 바로 푸조의 신차입니다. 바로 7인승 중형 SUV인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곁들인 푸조의 올류 5008 스마트 하이브리드입니다. 한국 시장은 1월 14일부터 계약이 시작됐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알리르와 GT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됩니다. 일단 푸조의 올류 5008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에서는 재작년쯤에 출시가 되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의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 트림이 알리르가 있는데 알리르 같은 경우는 4,814만 원, 그리고 조금 더 옵션이 더해진 GT 트림은 5,590만 원에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푸조 브랜드가 프랑스 브랜드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기본 트림 가격대가 6천만 원 중반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푸조 차량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AS 부분이었었는데요. 경쟁 차종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대가 일단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출시와 함께 시승 행사가 겹쳐 있어서 약 2시간 정도 이 5008을 타보면서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승을 떠나보기 전에 현재 제가 있는 곳은 김포입니다. 김포에서 인천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서 약 한 2시간 정도 차량을 타볼 예정이고요. 일단 외장 디자인을 보면은 최신 푸조의 패밀리룩이 입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GT 트림으로서 옵션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외장에도 GT 전용 가니쉬가 들어갑니다. 일단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픽셀 타입의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는데요. 제가 현재 이렇게 비상등을 켜놨더니 안쪽에 데이라이트와 함께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나옵니다.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부에 푸조 엠블럼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데요. 안쪽에는 카메라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나름 비율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508이라고 레터링이 들어가는데 약간 펄감이 느껴지는 재질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특히 요즘 푸조 차량들을 보면은 디자인이 정말 예쁜데요. 라이트를 중심으로 엠블럼으로 갈수록 좀 집중되는 효과를 나타내주는 디자인 파츠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에 봤을 때에는 솔직히 굉장히 예쁩니다. 예뻐요. 자, 이번에는 푸조의 올류 5008 측면부입니다. 전장은 4,810mm, 전폭은 1,875mm, 전고는 1,694mm, 휠베이스는 2,901mm로 소렌토와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작고요. 또 폭스바겐의 T구형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훨씬 큰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8 같은 경우는 중형 SUV지만 안쪽에 3열 시트, 그러니까 총 7인승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동급 중형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휠베이스가 조금 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GT 트림 기준으로 휠은 19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반대로 알리르 트림 같은 경우는 18인치가 적용이 되거든요. 일단 최고 트림답게 휠 디자인이 조금 더 완성도가 높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휠캡 중앙부에 보면은 이게 5홀이 들어가 있는데 한 번 더 푸조에 이런 캡을 넣어놔서 와, 진짜 디자인의 완성도는 진짜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휀다 가니쉬 쪽에도 푸조 엠블럼이 좀 더 크게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다 라고 느껴져요. 자, 이번에는 후면부인데요. 루프가 블랙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처럼 블랙 바디와 만났을 때 통일감이 좋아서 차체가 조금 더 다부져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에는 푸조 엠블럼 대신 이렇게 레터링과 함께 5008 레터링이 크게 배치가 되고요. 또 리어 쪽 같은 경우는 리어 램프가 3D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실제로 봤을 때는 빛과 만나서 굉장히 예뻐요. 전반적으로 요즘 신형 푸조의 디자인은 정말 럭셔리하고 고급스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보면 일단 보통의 SUV들은 트렁크 버튼이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푸조의 5008 같은 경우는 이 안쪽까지 많이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더듬더듬 하면은 딸깍 하고 열립니다.
현재는 3열 시트가 폴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3열 시트를 다 올렸을 때 기본 적재 용량은 348리터, 지금처럼 3열을 폴딩했을 경우에는 916리터, 그리고 2열까지 폴딩했을 경우에는 최대 적재량이 2232리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동급 중형 SUV들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수치가 아니긴 하지만 실제로 보았을 때는 공간 활용성을 정말 잘 해놨다라고 느껴지는 요소들이 몇몇 개가 있습니다. 러기지 매트 안쪽에도 이런 방식으로, 어머, 이게 아예 들려버리네요? 이런 식으로 아예 러기지 매트를 빼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적재 용량도 꽤나 큰 편이기 때문에 안쪽에 수납 공간을 잘 활용하신다면 짐을 많이 넣어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전동이 아닌 수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트를 손으로 끌어올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수입 SUV 중에서는 저렴하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 옵션들이 살짝 빠져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3열 시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올류 5008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승 행사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기는 한데, 일단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GT 트림입니다. GT 트림 기준으로 시트가 이게 AGR 인증 나파 가죽 시트라고 하는데요. 이는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가 된 시트로서 딱 착자했을 때 편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잠깐 이렇게 앉았을 때에도 되게 편안하거든요. 헤드레스트도 이게 일체형이 아니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좌우 쪽의 가이드 시트도 운전자를 적당하게 포근하게 안아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시승을 가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느껴볼게요. 자, 이번에는 올류 5008 운전석인데요. 전반적인 레이아웃이나 디자인 같은 경우는 3008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라든지 터치식의 공조 시스템,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들어가고, 토글 방식의 기어 레버도 3008이랑 공유를 합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GT 트림 기준으로 열선 통풍 그리고 마사지 시트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운전석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수석까지 마사지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을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슬라이드를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중에는 또 나름 사용성이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낮이라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대시보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쉐입이 져 있습니다.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면서 은은한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컬러 같은 경우는 총 7개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운전자 취향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의 소재는 이게 패브릭이긴 한데 일반적인 패브릭하고 또 감촉이 살짝 다릅니다. 특유의 유럽차 느낌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일한 재질이 센터 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비상등과 드라이브 모드 버튼, 볼륨 조절 버튼, 이런 것들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이게 운전석 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패널로 막혀 있어가지고 약간 답답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조수석 쪽에 탔을 때에는 이렇게 광활한 수납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 반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암레스트 쪽에는 양방향 타입의 이런 콘솔이 들어가며, 나름 공간은 또 여유로운 편에 속합니다. 여기 또 마침 디지털 키가 있는데, 요즘 신형 푸조의 디지털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깔끔하죠? 열고 닫기 트렁크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푸조 5008 같은 경우는 트림과 관계없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기본으로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국산 중형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대조되는 느낌이 들어요. 국산 차량 같은 경우는 선루프 같은 경우도 모조리 옵션인데, 확실히 수입 브랜드들은 별도로 옵션을 선택을 안 하더라도 트림 자체에서 옵션이 많이 껴져 있어서 요거는 또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5008 뒷자리에 왔습니다. 일단 뒷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1열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설정했을 때 레그룸은 한 뼘 반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은 이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개방감이 좋은데, 제 기준으로는 그래도 주먹 2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형, 게다가 휠베이스가 넓은 차량이기 때문에 2열은 정말 쾌적합니다. 쾌적해요. 옵션을 보면은 열선이 포함이 되어 있는 독립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C타입의 무선 충전 포트와 함께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도어 쪽에는 수동 방식의 선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도어 쪽에는 별다른 옵션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는 이게 시트가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리클라이닝이 되기는 되는데 다 수동 방식이고 이게 최종적으로 리클라이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리클라이닝의 각도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중앙 시트까지 전부 다 이제 독립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또 입맛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 시트만 이게 다 수동이라서 손으로 막 조절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약간의 독립 시트처럼 다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열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촬영을 혼자 나와가지고 약간 촬영하기가 약간 어렵거든요. 일단 3열을 들어가려면은 2열을 아예 폴딩을 시키고 도어 쪽에서 들어가든지, 그게 아니면은 굉장히 지금 애매해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약간 몸개그를 어머나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3열 들어왔어요. 드디어. 그래도 들어오긴 했다. 일단 공간을 보자면은 루프는 그래도 나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약간의 쉐입이 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루프가 정수리에 닿지는 않지만 레그룸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3열로 넘어오기 위해서 2열을 제일 앞으로 빼놨을 때 그 기준으로 레그룸이 한 손날 2개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측에 있는 시트가 제가 방금 만졌었던 시트 포지션인데, 야, 여기 진짜 발도 넣을 수가 없어요. 약간 좀 갇힌 느낌인데 그래서 대다수의 중형 SUV, 7인승 중형 SUV답게 3열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불편합니다. 쾌적하진 않아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2열 승객, 만약에 앞자리에 사람이 있다면은 공간을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3열은 너무너무 좁아요. 그리고 3열 쪽에는 에어벤트도 별도로 없기도 하고 옵션이랄 게 없습니다. 사실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다. 그래도 충전 포트 12V 시거잭 같은 것들은 있고, 또 이렇게 라이트도 나름 들어오긴 합니다. 자, 그럼 드디어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올류 5008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막히는 길을 갔다가 현재는 약간 이제 순환이 잘 되는 도로로 나왔는데요. 제가 시승 중인 5008 같은 경우는 스마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존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하고 약간 다른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 브랜드 중에서 요즘 48V MHE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부분의 MHEV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전기 모드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배터리라든지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EV 모드, 전기 모드 주행은 불가능한데요. 푸조에서 사용 중인 스마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MHEV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모드로 주행이 조금 가능합니다. 전기 모터 같은 경우는 15.6kW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MHEV와 비교했을 때 뭔가 풀 하이브리드를 탄 것처럼 회생제동이 적극적으로 개입이 된다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드라이브 모드를 현재 제가 에코 모드로 나눈 상태인데요. 그랬을 때에는 방금, 그러니까 완전 막히는 길 있잖아요. 시내길. 그 구간에서는 전기 모드로 살짝씩 구동이 되었는데 지금은 계속 이제 80km 이상으로 주행을 하는 도로라서 그런지 전기 모드로 따로 주행이 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올류 5008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쯤에 시승했었던 3008하고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합니다. 즉 엔진과 플랫폼은 동일한 게 들어가 있지만 차체가 조금 큰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푸조에서 사용 중인 최신 파워트레인, 이게 1.2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갑니다. 근데 4기통 아니에요. 3기통 엔진입니다. 대다수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3기통보다는 4기통을 사용을 많이 하는 이유가 기통수는 사실 다다익선이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풍부한 가속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무거운 차체를 가뿐히 끌어올려 주기도 하고, 또 너무 고RPM으로 사용하면은 엔진이 좀 고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단수를 섞어줄 수 있어서 보통은 4기통 엔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터널이 들어와 버렸죠. 터널에서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4기통부터 만들기는 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타봤었던 차량 중에서 3기통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쉐보레의 트랙스 크로스오버였는데요. 트랙스 같은 경우는 B 세그먼트 소형급에 속합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도 가벼웠어요. 약 1.3톤 그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운사이징 3기통 엔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가속 한계치가 부족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시승 중인 5008 같은 경우는 세그먼트로 따졌을 때 D 세그먼트에 속합니다. 중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쟁 차종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있고, 또 동일한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가진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으로 보자면 비슷한 가격대에 폭스바겐의 티구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량들은 사실 다 4기통 엔진에 또 마력수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지금 제가 시승 중인 5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스템 출력이 131마력에 23토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형인데 130마력대야. 아니 이거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특히 오늘 저는 혼자 타고 있어서 가속감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얘가 3열 시트가 있어서 최대 7인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근데 뒷자리는 좀 좁아가지고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으로는 7인이 탑승을 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7인을 성인을 다 태우고 간다면은 오늘 제가 느끼는 가속감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일단 현재는 이제 고속화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요랬을 때 고속에서의 가속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사실 요 푸조에서 사용 중인 3기통 1.2 가솔린 터보 차량을 제가 408에서도 시승을 해봤었고 3008에서도 느껴보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준준형급이라 가지고 사실 뭐 부족함이 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도심 주행 있잖아요. 가고소고 막히는 길, 그런 곳에서는 빠릿빠릿한 가속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경쾌한 그런 가속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본격적인 달리기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가속감에 있어서는 좀 약간 부드럽게 가는 타입이긴 해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입니다. 스포츠, 노멀, 에코 이렇게 있고요. 현재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어우, 야, 되게 차가 무겁다. 차가 무거워요. 고속으로 속도를 쭉 끌어올려주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좀 시간 텀이 많이 걸리는 타입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1.2 가솔린 엔진의 3기통이다 보니까 지금 이 5008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1590kg, 그러니까 반올림하면은 1.6톤 정도가 됩니다. 1.6톤의 차체를 3기통짜리 1.2 엔진이 끌어올리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밟아보면 엔진 소리는 되게 웅장하거든요. 근데 사운드에 비해서 실가속되는 느낌은 굉장히 여유로워요.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뭔가 이 5008을 타고 다니면은 최대한 연비 주행을 하고 또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다 보니까 마음은 편할 것 같은. 자, 마침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코너링 성능도 느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스포츠 모드였습니다. 속도를 올리고 쭉 돌아 나가고 있는데 5008은 전륜 기반의 차량이거든요. 근데 휠베이스가 소렌토, 산타페와 비교했을 때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처럼 코너 구간에서는 안정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대다수의 차량들이 세그먼트 대비 휠베이스가 커지면 승차감이나 정숙성 이런 것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방금처럼 코너가 깊은 구간을 속도를 높여서 나갔을 때에는 살짝 안정감이 느껴지는 타입은 아니긴 합니다. 제가 이 올류 5008을 탄 지 한 10 몇 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10 몇 분만 타더라도 이 차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느낌이 옵니다. 이 차량은 뭐 퍼포먼스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속력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 차량은 어느 분이 가장 잘 어울리냐 하면은 이제 뻔한 선택지 있잖아요. 중형 SUV를 사야 돼. 패밀리카 SUV를 사야 되는데 뻔한 선택지는 싫어. 그러면서도 가격은 안 비쌌으면 좋겠어. 그리고
디자인도 포기를 못해. 그리고 3열은 꼭 필요해. 그런데 가고서고 막히는 길 위주로 많이 가. 그러신 분들이 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여태까지는 제가 고속주행을 했잖아요. 이 5008 같은 경우는 고속주행하고 궁합이 크게 맞는 차량은 아니긴 합니다. 아무래도 뭐 기통수부터 해가지고 엔진부터 해가지고 출력까지 고속 한계치를 받아줄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장거리 위주로 가시는 분들에게는 살짝 애매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수도권에 많이 거주를 하시잖아요. 수도권은 어떻다? 새벽 빼고 밀린다. 맨날 막혀요. 저 같은 경우도 출퇴근길이 진짜 너무 막혀가지고 뭐 거의 뭐 시속 20-30km? 그게 최선이거든요. 빨리 달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게다가 막 신호도 많아. 그래서 막 진짜 연비도 안 나오고 그런데 그런 길 위주로 가신다면은 오히려 제가 타고 있는 5008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지턱이 있습니다. 방지턱. 승차감. 그리고 이 5008은 의외로 승차감이 좋습니다. 일단 푸조 브랜드는 불란서, 프랑스 브랜드잖아요. 대부분의 유럽차 특성이 좀 약간 승차감이 안 좋은 차들이 많거든요. 근데 5008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맨홀 있고 막 여기 구간이 좀 노면이 안 좋아요. 안 좋은 노면을 지나갔을 때 승차감이 의외로 고급스럽고 편안하고 컴포트한 편에 속합니다. 다시 한번 방지턱. 그쵸, 이런 둔턱 구간에서는 뭔가 약간 준대형 세그먼트, 준대형 SUV들을 탄 것처럼 승차감이 폭신하고 안정적이면서 안락합니다. 지금 또 막 여기 약간 오프로드 구간이거든요. 여기 노면 되게 다양하다. 이런 오프로드 구간을 가더라도 승차감이 편해요. 편안합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게 있다면은 5008은 이게 패밀리카로 사용할 수 있는 중형 7인승 SUV잖아요. 제가 오늘 촬영을 혼자 와가지고 뒷자리 승차감을 못 느껴봅니다. 이거 굉장히 아쉬운데요? 뒷자리 승차감이 조금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3열은 좀 별로일 것 같은데 2열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편안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중형급 중에서도 5008은 휠베이스가 넓은 차량입니다. 보통 휠베이스가 넓어지면은 승차감에 있어서 이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1열 말고 뒷자리 2열이 보통 편안해지거든요. 이거 뒷자리를 타봐야 되는데 좀 아쉽네. 그리고 여기가 인천이라서 바로 옆에 바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도 살짝 많이 불고 지금처럼 대형 차량의 이동량이 굉장히 많은 구간입니다. 이랬을 때 실내 정숙도도 중형급 중에서는 무난한 편에 속합니다. 나름 또 이제 1열까지는 이렇게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창문을 닫아보면 외부 소음 유입도 괜찮게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앞에 덤프트럭이 있어가지고 저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랬을 때 엑셀 페달 가감속만으로 가고서고,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편안해요. 편안합니다. 보통 요즘 전기차들 타면은 회생제동이라 해가지고 레벨을 단계별로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막히는 길에서 적당한 레벨 단계로 조절을 하고 주행을 하면은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어서 정말 편안합니다. 발목 스트레스도가 틀리거든요. 일반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올류 5008은 약간 전기차, 풀 하이브리드처럼 회생제동 개입력이 적극적이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막히거나 저속주행 길에서는. 그러다 보니 운전은 또 의외로 편안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성인식 시스템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핸들 우측에 버튼이 있거든요. 뭘 물어볼까? 내일 날씨 알려줘.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직 음성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날씨를 뭐지? 차량 제어만 가능한가? 그럼 다시 한번. 운전석 마사지 시트 켜줘.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직 음성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되는 게 뭐야? 열선 시트 켜줘. 희한하게 열선 시트는 또 또르르 하면서 켜주거든요. 근데 마사지 시트도 분명히 빌트인이 되어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데이터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 아주 흔한 날씨를 안 알려주네요. 뭐지? 좀 약간 음성인식 시스템 같은 경우는 차량 제어도 그렇고 뭐 다양한 것들을 실행시켜주는 편은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진짜 약간 실망이다. 그럼 다시 한번. 너 그럼 되는 것들이 뭐야? 저는 정보 제공, 이야기 창작,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화, 데이터 분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된다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푸조 5008은 다른 차종에 비해서 장점이 뭐야? 푸조 5008은 넉넉한 실내 공간, 다채로운 기능, 그리고 뛰어난 연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독창적인 디자인과 안전성도 큰 장점입니다. 아니 이런 건 또 말해주면서 날씨, 아니 이게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은 핸드폰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 뉴스라든지 날씨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 알려주면서 또 데이터 분석 기반 이런 것들은 또 알려줍니다. 오, 약간 좀 독특한 음성인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사지 시트를 활성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계는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요. 현재 마사지 시트를 제가 켜놓은 상태인데 뭔가 이제 막 안에 사이드 볼스터가 막 저를 막 후벼 파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몸을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살짝 밀어주는 정도? 그래서 막 개운하고 막 시원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없는 것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약간 컴포트 스트레칭 그 정도 느낌의 마사지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푸조의 올류 5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대 4,810만 원대에 지금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국산차 중에서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대입을 해봤더니 얘가 기본적으로 7인승이다 보니까 소렌토 하이브리드 7인승 거기서 가장 인기 트림인 시그니처 기준으로 봤을 때 소렌토 하이브리드 7인승 시그니처 가격이 4,400만 원대거든요. 근데 거기서 옵션을 다 넣은 풀 옵션의 경우 5,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가격 진입 장벽으로만 봤을 때 얘는 지금 메이드 인 프랑스잖아요. 요즘 다른 차들 브랜드는 막 해외 브랜드인데 막 중국에서 생산하는 차들 많잖아요. 근데 푸조 차량 같은 경우는 정통적으로 프랑스에서 제조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메이드 프랑스임을 감안했을 때 가격 진입 장벽은 솔직히 말하면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산 소렌토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다면 소렌토나 산타페는 트림을 고르더라도 추가해야 될 옵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타고 있는 5008 같은 경우는 알리르 GT 이렇게 트림이 2가지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옵션들이 항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주행감만 봤을 때에도 사실 연비를 포커스한다면은 소렌토나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더 낫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타고 있는 푸조 5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복합 연비가 리터당 14.3km고 제가 트랙 컴퓨터를 출발하기 전에 세팅을 해놨거든요. 제가 현재 약 55km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막히는 길도 가긴 했지만 고속도로 주행을 좀 더 많이 했습니다. 한 7대3? 그 정도 했을 때 현재 연비가 16.6km가 나옵니다. 이러면 또 약간 소렌토 산타페랑 비슷한데? 왜냐면 소렌토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풀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모터 용량이 걔네들은 47.7kW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시승 중인 5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15.6kW가 들어가서 이제 크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약간 비슷합니다. 이러면 또 말이 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포테인먼트 사용성이라든지 기타 옵션 이런 것들은 소렌토나 산타페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하지만 나는 가성비 있게 뻔한 선택지가 싫다. 근데 수입차도 좀 입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의외로 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옵션의 타협이 가능하고 연비도 챙기면서 예쁜 디자인과 함께 넓은 실내 공간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푸조의 신차 올류 5008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도심에서 의외로 연비가 잘 나와서 놀랬던 차종이고요. 또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넓은 실내 공간도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괜찮아 보였습니다. 다만 푸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는 AS망이 다른 수입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보완이 된다면은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빵.